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저 자신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제 연애나 결혼 같은 면에서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지인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싶으면 외모 꾸미는 것부터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막막한 게 제가 그다지 예쁜 외모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할 만큼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운동 등 관리도 꾸준히 했고 메이크업 클래스 수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회의가 드는 점이 이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외모를 어떻게 해보라는 조언을 듣는 거면 대대적인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말일까요? 소개팅을 받으려고 해도 외모는 예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외모에서 통과가 돼야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고요.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뭘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고민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셨는지도 알겠어요. 저도 외모 신경 쓰거든요. 당연한 게 지금 저는 우리 쑥쑥님들을 이미지로 만나고 있잖아요. 뭔가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보이실 테니까 그러면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본 성향으로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외모에 관심 있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따라서 찍어 바르고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거울 한번 안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도 어디 나가면 화장하고 꾸미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경 써야 할 때는 신경 쓴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 찍힌 거 지금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초록색 눈화장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한번 시퍼렇게 발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외모에 신경 쓴다. 트렌디해 보이겠지? 대충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 제 일에는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인터뷰나 기사사진 같은 거 보면서 잠깐 충격받고 그랬지만 그러다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SNS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되고 하면서 보여지는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주변에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서 배우는 것도 많고 이미지가 변하는 걸 지켜보고 경험하고 이럴 기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외모가 좋아지는가도 좀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오늘 사연자님께는 그 경험을 나눠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이 정말 예뻐지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예뻐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러시겠지만요. 이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뭔가를 원한다 이러는 건 이걸 위해서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자수성가로 사업하거나 돈 버신 분들 보면 진짜 희한한 공통점이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금수저 말고 벼락부자 말고 자기 힘으로 부자 될 정도인 분들은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나는 잠도 10시간씩 자고 싶고 여행도 자주 가고 싶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뭔가를 원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외모에 관한 것도 비슷하거든요. 다들 잘생기고 싶고 예쁘고 싶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외모나 취향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그걸 포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레이스 달린 공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안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뭔가 칼정장에 시크하게 입어야 돋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걸 알고 너도 한번 변신해봐 하고 어울리게 꾸며줬어요. 다들 훨씬 낫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고 다녀라 하는데 본인은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레이스 공주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쁜 것보다 내 취향대로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이 어떻게 보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하고 다니고 싶어. 이러면 그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란이 없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꾸미는데 왜 남들은 나를 예쁘게 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님도 약간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외모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냉정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취향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뻐지고 싶은 만큼 예뻐져요. 뭐 성형도 말씀하셨지만 메이크업하고 스타일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바뀌더라고요. 가끔 돈이나 권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걸 더 느껴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돈 써서 피부 관리도 하고 매일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메이크업도 받고 엄청 아름답게 보이려고 신경 쓰겠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많이 느꼈어요. 남의 눈에 예뻐 보이는 것보다 자기 표현에 더 치중해요. 그분들은. 굳이 예뻐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지 뭘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뻐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은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 고집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진짜 예뻐지고 싶은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건지. 후자 쪽이면 자꾸 여기저기 돈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도 외모에 결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울리는 옷이나 스타일이 한정적인 거예요. 그걸 주변 전문가들이 알려주고 저도 깨닫고 나니까 비슷비슷한 옷만 사야 되고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안 어울려도 옷 자체가 예뻐서 입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또 그런 옷을 사서 입으면 내 모습이 별로인 게 이제는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쇼핑 욕구가 뚝 떨어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연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슷한 정도로 좋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취향하고 내 이미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건 나한테 안 어울리고 막상 나한테 어울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닌 스타일이고. 근데 그런 경험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저한테 어울리는 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좀 적절히 조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내가 진짜 예뻐지고 싶다는 각성이 오면 외모는 짧은 시간 내에 확 좋아지죠.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카메라 마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방송물 먹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방송 나오거나 연예인인 사람들이 점점 예뻐지더라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방송 나와서 돈 버니까 성형 같은 걸 해서 예뻐지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성형이나 시술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장 큰 게 자신을 강제로 모니터링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상으로 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미지건 발성이건 개선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저런 표정 지으면 진짜 얼굴이 이상해지는구나. 아, 너무 웃으면 눈이 없어지는구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메이크업도 이런 색깔 바르니까 이상하구나. 다음부턴 저렇게 해야겠다. 자기 특징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점점 개선이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돈만 있으면 전문가한테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기 이상으로 자기 얼굴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서도 실력이 상위권인 분들도요. 처음 보는 사람 메이크업을 처음부터 잘하는 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조차도 몇 번 해보고 그 사람 얼굴에 대한 이해가 쌓여야 메이크업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메이크업을 받더라도 자기 얼굴을 잘 알아서 그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결과물이 더 좋거든요. 결국 내가 내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어플로 찍는 셀카 같은 걸로는 모니터링이 안 되고요. 필터 없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자신을 찍어보세요.
특히 영상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민망하고 꼴 보기 싫고 마음이 되게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카메라 마사지구나. 내가 예뻐지고 싶다. 멋져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기적으로 촬영해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1번 질문에서 제가 드린 질문 있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예뻐지고 싶은가? 자문해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런 답이 나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굉장히 자세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전공 교수님이 수업하다 말고 제 허리를 펴주고 강단으로 다시 가실 정도였어요. 근데 저를 모니터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쁜 자세가 너무 흉하더라고요. 훨씬 둔탁하고 못생겨 보여요. 이 정도로 허리하고 가슴을 편다고? 너무 꼿꼿하고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일 정도로 쫙 펴야 화면에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걸 자주 의식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세가 전보다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키가 3cm 정도가 커졌어요. 건강검진 때 키가 크게 나와서 그냥 측정이 잘못된 건가 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커진 것 같더라고요. 자세가 좋아지면서 눌린 척추가 펴지거나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의 위력이 이 정도예요. 40대에 키가 자라게 할 정도인 거죠. 세 번째, 애티튜드를 바꿔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생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왜 못생긴 캐릭터는 다 어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왜 꼭 배우가 저렇게 연기해야 하는 거야? 못생긴 사람이 바보인 것도 아닌데 외모에 대해 너무 편견을 심어주는 연출 아닌가? 근데 제가 한참 있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작품 안에서 당당하고 똘똘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캐릭터가 못생겨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캐릭터가 못생겨 보이지 않으면 그 극 안에서는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긴 설정이면 태도를 못생기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태도가 잘생겼으면 아무리 배우가 인물이 없어도 극 안에서는 못생겼다는 설정이 안 나와요. 이게 꼭 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도가 예쁘고 잘생기면 사람들 눈에 필터가 씌워져요.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조각 같은 조형미 이런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름답고 추하고는 결국 이미지예요. 만약 내가 아름답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쟤 은근히 공주병인 것 같아. 쟤 왕자병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면 성격에 어이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들이 비호감을 품고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미인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굳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정말 그런 이미지가 생겨요. 저는 외모가 좋아 보이고 싶다면 딱 이 정도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 생긴 거 꽤 괜찮은데? 하지만 겸손하게 행동하겠어. 이런 마음이면 비교적 잘생긴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요. 남의 외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람이 시각의 동물이라서 외적인 이미지로 편견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게 또 우리 인간이잖아요. 외모 평가가 너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든 일단 말로 상대를 압박하는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단 태도와 정신부터 잘생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